하나 더 나으시죠? 셋보다 넷이 더 안 나을까요? 셋보다 넷 나오면요, 아파트 분양권 우선권이 있는데. 그래요? 아, 당연하죠. 우선권 있죠. 저는 세채 받았어요. 세채. 예? 세채에서 세채 받았어요. 아, 셋째에서 받으셨어, 분양권을? 둘 나오면 손해야. 하나 더 나서 아파트 분양권 받는 게 더 낫지. 뭐 혜택이 많을 텐데요. 예? 자, 분양가 규제제도 보겠습니다. 요거 우리 올해 또 출제를 했는데요. 자, 우리 아까 임대료 규제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가격 통제 중 최고 가격제 일종인데, 여러분 시험 문제 올해는 뭘로 출제했냐 하면요, 분양가 규제로 출제했어. 올해는 분양가 규제로 출제를 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분양가 규제, 또 3년 전엔 분양가 상한제. 예? 그러니까 다 같은 말이거든요. 분양가 규제, 분양가 뭐다? 상한제. 그 여러분 뉴스에 보면요, 분양가 규제보다 뉴스는 뭘로 많이 출제해요? 여기 보면 상한제라는 용어를 많이 출제하잖아요. 이제 뉴스 보면은. 그래서 시험 문제에 4번 출제를 한 내용이 요거거든요. 목적. 여기 시험 지문에 4번 나왔어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작년에 뉴스를 엄청 많이 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하도 많이 나오니까 출제를 한 건데, 분양가 규제의 목적은 지금 현재 주택 가격이 급격히 오르고 있어요.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뭐를 실시한다?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한다. 그러니까 주택 가격 안정이 우선 목적이에요.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고, 또 뭐를 위해서? 두 번째는 무주택자의 신규 우리가 구입을 하는 주택 가격 부담을 뭐 해주기 위해서? 낮춰줄 목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는 목적이 있어요. 이걸 계속 출제한 거예요. 자,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우선 아까 우리 그림 간단히 볼까요? 수요, 공급이 만나면은 뭐가 돼? 균형. 시장에서의 시험 문제가 균형 가격으로 출제를 하는데, 여러분 헷갈리도록 이걸 우리가 시장 가격으로 또 출제를 해버려요. 그러면 같은 말인데 이게 같은 말인지 모르시는 분이 있어. 균형 가격 또는 무슨 가격? 시장 가격. 근데 문제는 이 가격이 예를 들어서 평당 2천만 원이다. 자, 평당 2천만 원 너무 비싸다. 그러면 이 가격을 뭐 해줘야 돼? 규제를 해야죠. 비싸니까 얼마? 평당 얼마를 만든다? 1,300. 이게 바로 무슨 가격? 규제 가격이야. 이 규제 가격이 분양 가격이 뭐다? 상한선이야. 그럼 이 빨간 선 넘어서 받는 것을 법으로 뭐한다? 금지해. 이 빨간 선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뭐다? 최고의 가격이면서 상한 가격. 분양 가격의 뭐다? 상한선. 분양 가격의 상한선이 무슨 가격? 상한 가격을 말해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가격 위에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가격 차이만큼 700 분양받으면 버네요.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은 이 가격 차이만큼 뭐를 누린다? 이 가격 차이만큼 시세 차이, 전매 차익을 얻기 때문에 어떻게 돼?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요량은 뭐 한다? 증가를 해요. 수요량은 증가하고, 또 이 가격 차이만큼 또 건설업체는 손해를 보죠. 단기는 공급은 변화가
없어. 단기는 공급은 변화가 없고요. 장기로 가면 건설업체는 손해를 보기 때문에 수익성이 떨어져요.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신규 이 분양하는 주택의 공급량은 뭐 한다? 감소. 여기서 이만큼 공급이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여기서 이만큼 줄어들잖아요. 감소해. 신규 주택 공급량은 줄어드는데 수요량은 증가하니까 이 크기만큼의 뭐가 발생한다? 장기적으로 초과 수요. 이 초과 수요가 뭐를 유발한다? 아파트에 대한 뭐를 유발해? 투기적 수요를 유발해. 분양가 규제하면요, 오히려 아파트에 대한 초과 수요, 투기적 수요를 유발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규제를 예? 안정시킬 규제가 오히려 더 문제 생기는 거예요. 투기적 수요가 유발되면서 장기적으로 또 뭐가 형성된다? 암 시장이 형성. 장기적으로 암 시장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또 가격이 뭐 있죠? 이 공급량 수준에서 어떻게 돼요? 수요자들의 경쟁에서 어느까지?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까지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다. 이게 바로 뭐죠? 암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장 높은 가격. 오히려 시장 가격보다 더 높아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암 시장의 가격, 규제 가격, 분양 가격이 두 개 생기네요. 이중 가격이 형성. 암 시장 가격, 규제 가격. 그래서 뭐가 형성된다? 장기적으로는 이중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요 가격 차이가 얼마? 요 가격 차이가 결국 뭐가 발생하는 줄 아세요? 이 가격 차이만큼 뭐가 발생한다? 프리미엄. 여러분 프리미엄 하면은 앞에 P를 따서 여러분 가끔 얘기하죠. P 얼마 붙었다 얘기하잖아. 그 P가 프리미엄이에요. 이 프리미엄, 이게 크면 클수록, 이 프리미엄이 크면 클수록 암 시장에서 분양권에 대한 뭐가 불법적인 전매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이 말입니다. 불법 전매 해보셨어요? 아파트 분양받아서 한번 불법 전매 해보셨어요? 처음에 어렵습니다. 뭐든지. 왜? 이게 불법이니까 가슴이 두근반 세금해 계약서. 여러분 공중개사에서 여러분 계약서 써보세요. 불법 전매. 아유 이거 해도 되나? 뭐 예? 예? 근데 한 번 쓰고 나서 두 번 쓸 때는요, 야, 내가 왜 이거 못했을까? 더 쉽게 씁니다. 예? 분양권. 아, 광명이 있으면 분양권 전매 이거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 전매할 때는 불법? 불법이잖아요. 안 걸리면 되지. 예? 그래서 어떻게 돼? 문제는 통장으로 돈을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죠. 불법이니까. 통장은 걸리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뭐 해야 돼? 통장으로 돈을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어느 쪽으로 왔다 갔다 해야 돼? 네? 진짜 하려면 해야 돼. 현금이 왔다 갔다 해야지. 그러니까 뭐, 현금 보관증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공중개사가 현금 보관증 딱 해서 매도인, 매수인 있잖아요. 딱 그 현금 보관증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네? 쇼핑백에 현금이 왔다 갔다 합니다. 통장으로 가면 걸려요. 그래서 어떻게 돼? 딱, 계약금 주고, 딱 잔금 줄 때, 분양권 나머지 줄 때 현금 보관증 썼다가 나중에 뭘 하면 돼? 돈 딱 주고 나서 현금 보관증 그만 찍으면 돼. 이야, 그게 여러분이 전세 몇 건 한 것보다 훨씬 낫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이 분양권 불법 전매가 그래서 많은 거예요. 이게 뭐가 클수록? 프리미엄이 클수록. 자, 그러면은 우선은 암시장에서 여기 나타나는데 또 건설업체는 손해를 보잖아요. 손해 보니까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는 또 뭐를 해야 돼? 부실공사 하잖아요.
그 시험 문제 또 올해 여기 나죠. 부실공사가 나타나서 주택의 품질이 어떻게 돼요? 규제를 하기 전보다 떨어지지. 품질이 떨어져. 주택 품질. 그러니까 이래서 여러분 10만 원짜리 쓸 걸 얼마? 자재를 5만 원짜리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품질이 떨어지게 돼 있어. 주택 품질이 질적 수준이 떨어진다. 그런 문제점도 있어요. 규제를 하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분양가 규제에 있어서 우리인데 이 분양가 규제를 출제할 때는 뭐를 출제한다? 주택법을 출제하지. 여러분 우리 공법에 보는 주택법에서 우리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때 우리는 분양 가격은 택지비에 뭐를 더해준 걸로? 건축비를 더해준 걸로 분양 가격을 설정을 하게 돼요. 주택법에서.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 246페이지 오시면은 분양가 자율화 하는데 자율화 이런 건 출제하지 않죠. 자율화는 요거 뭐를 하는 거예요? 규제를 없애버리면 자율화니까 요거는 출제를 하지 않아요. 항상 우리 출제 포인트는 뭐다? 규제. 자, 그리고 여러분 아파트 분양받을 때 여러분 뭐를 분양받았어요? 분양받을 때는 선분양받았어요? 후분양받았어요? 선분양. 그러니까 아파트 착공 전에 미리 분양을 받아요. 그럼 미리 분양받으면 여러분 뭐 해요? 계약금 10% 내고 계약서 쓰죠. 쓰면은 뭐 해? 6회 중도금, 마지막 잔금. 그게 그러니까 주택 가격을 여러분 한꺼번에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택 분양받으면은 주택 가격, 구입 가격 부담이 여러분 뭐 한다? 낮아진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건설업체는요, 계약서 썼어요. 여러분, 예? 아파트 분양을 받았어요. 분양 가격이 6억이다. 그럼 6억을 받았어요. 그럼 6억을 받았는데 여러분은 얼마? 6천만 원만 있으면 되죠? 그러면 건설업체는 6천만 원 계약금 받는데 계약서 쓰면 요 6억 있죠? 쓴 게 6억이잖아요. 이 계약서에 쓴 금액을 금융기관으로부터 한꺼번에 대출받아. 그럼 1000가구 분양하면 6억에 1000가구 곱하면 그 금액을 한꺼번에 대출받아. 그래서 그걸 가지고 건설 자금에 조달해. 그러니까 선분양하면요, 건설업체의 건설 자금 조달이 쉽다, 어렵다? 쉽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자 중심의 분양제도가 선분양제도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쉽게 얘기할까요? 건설업체 부도나면 어떻게 돼? 그러면 선분양 받는데 건설 부도나면, 공사 중에 부도나면 입주도 못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골치 아픈 거야. 그러면 왜? 대출은 누구 명의로 받았어요? 누구 명의로 받았어요? 여러분 명의로 받았잖아요. 여러분 돈 갚아야 돼. 여러분이 갚아야 돼. 그럼 중도금 여러분 내죠? 그 이자 건설업체가 돈 쓴 것을 여러분이 이자 내는 겁니다. 그걸 원래 정답으로 출제한 거예요. 건설업체 쓴 돈을 누가 이자 내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 분양할 때 중도금, 이자, 면제 그거 혜택 주는 게 아니라 원래 여러분이 안 낼 걸 내는 거예요. 지금 생생 내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왜 내? 그걸 이 건설업체가 돈 쓴 것을 여러분이 이자를 대신 내주는 거예요. 그걸 원래 정답으로 물었어요. 원래. 그러니까 여러분 뭐 중도금 이자 면제 준다.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원래 여러분 받을 것을 못 받는 거지 뭐. 자, 그래서 그런 것을 원래 출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후분양은 뭐예요? 그러면 선분양이 있으면 후분양은 아파트를 완공한 이후에 분양을 해요. 그럼 분양하면 어떻게 돼? 부실공사면 어떻게 돼? 품질이 떨어지니까 여러분 가서 완공된 아파트 보면 요건 좀 위에서 야, 너 올라가 봐. 위에서 퉁퉁 뛰어봐. 밑에서 소리가 킁킁 하고 야, 너 큰 소리 한번 얘기해봐. 다 들린다. 층간소음 문제 있죠? 분양 안 받습니다. 다른 거 볼 거 없어. 그것만 보면 돼. 층간소음이 문제 있다는 것은요, 자재를 안 좋은 거 썼다 이 말입니다. 그 뭐
거기서 다른 거 볼 거 없어. 그러면 다른 거 다 부실이야. 그러면 위에서 떠봐. 소리 안 나? 요거 좋은 썼네? 그다음 이제 확인해야지. 요거 딱 요건데 요거 딱 봐서 요거 1,000원짜리야? 요거 10만 원짜리야? 요거 정등 키는 거 있죠? 호텔은 그 하나에 10만 원짜리예요. 호텔. 여러분 쓰는 거 얼마? 1,000원짜리야. 집에 아파트 있는 거. 그러니까 어느 걸 쓰냐? 그걸 딱 봐야지. 탁 눌러봐야지. 요거 좋은 거 썼네? 그럼 품질 다 확인하면 돼요. 전선은 우리 모르잖아. 그러니까 전선은 누가 와야 돼? 전문가들이 와야지. 그래서 한번 보라. 그러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 집 구경하러 갈 때, 한 7, 80분 지날 때 가서 쫙 구경 다 하면 되지. 해서 뭐 구경도 하고 전선, 뭐 이런 거, 배선 이런 거 다 확인하면 돼. 그리고 빌트인 됐다 하면 빌트인 거 있죠? 분양받을 때 찍어 놓은 사진 있죠? 찍지 말라 하죠? 그게 어딨어. 다 찍어놔야 돼. 소송거리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하고 다르네? 소송해야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돈 주고, 제 돈 주고 갔는데 안 해주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그런 것을 이제 후분양하냐, 선분양할 때 그런 걸 확인 다 해야 됩니다. 사진 다 찍어놔야 돼. 있죠? 모델하우스 있죠? 가서 찍지 말는 거. 우리 권리야. 다 찍어야 돼. 요 아파트 브랜드, 그게 아니라 TV 브랜드, 뭐, 거 다 찍어놔야 돼. 설명한 거, 녹음 다 해놔야 돼. 소송입니다. 그래서 안 했잖아요. 큰 소리 한번 치면요. 전화 옵니다. 얼마 요구하십니까? 3억. 그러면 각서 하나 써주세요. 각서. 받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먼저 얘기하는 게. 옛날 남양주에서 어떤 전화 왔어. 제자가. 부실공사 했지. 지금 부도 났는데 디귿 무슨 건설인데 유명해. 근데 부도 났어. 엄청 부실공사 해놨어. 툭 치는데 뭐 요것도 뭐 툭툭 떨어지고 막 그래서 요거 분양가격이 얼마인데 그때 당시 하니까 5억. 5억 그러면은 5억 다 달라고 해라. 아파트 공짜 하나 달라고 해. 그날 무슨 건설 대상 요거 방송 나가는 순간 가는 그것도 다 취소야. 그러니까 대상 받기로 약정됐는데 어떻게 해? 줘야지. 줘야 돼. 그래 다 찍어놔야 돼. 그래서 선분양 후분양할 때 이게 문제예요. 선분양하면 부실공사가 많아. 주택 품질이 떨어지지만 완공된 이후에 아파트 분양하면 부실공사 분양 안 받을 거 아니에요. 왜? 소비자를 비교할 거 아니야. 다른 완공된 아파트하고. 그러니까 주택 품질이 더 높아져. 후분양하면. 근데 단점이 뭔지 아세요? 건설할 때까지 건설 자금 누가 조달해야 돼? 건설 업체가 조달해. 그게 문제가 돼. 그런데 문제는 착공해서 완공 보통 2, 3년 걸리잖아요. 그 기간 동안 인플레이션, 인건비, 건축비 상승분을 아파트 완공해서 분양할 때 분양가액이 다 반영된다 안 된다? 반영돼서 오히려 더 여러분이 부담을 해야 돼. 비용은 더 높아질 수 있는 문제점은 있어. 그건 좀 안 좋아. 그리고 후분양하면요. 아파트 분양받으면 분양가액이 한꺼번에 줘야 돼. 계약금 줬죠? 그럼 한 달 이내에 전액 입금해야 돼. 그래서 신규 주택 구입 자금 부담이 높다는 문제점은 있어요. 그런 점은 문제점. 그래서 여러분 선분양, 후분양인데 우리나라는 두 제도 전부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은평에 아파트 분양할 때는 후분양을 도입을 했었거든요.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어느 게 좋다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남대로 선분양이 좋은지 후분양이 좋은지 여러분이 분양받을 때 여러분이 판단해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조세정책 갑니다. 자, 조세는 정부가 부동산 조세를 부과를 합니다. 부과하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정부의 재정 수입 증대를 목적으로 조세를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부의 재정 수입 증대를 목적으로 조세를 부과하는데 기능이 나오죠?
그 기능 보면요. 정부가 부동산 조세를 부과하면은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 사이에 이 부동산 자원을 배분하는 기능을 가져요. 예? 그리고 또 상속세나 이런 게 있죠. 저는 종합부동산세 이런 게 있어요. 누진세를 부과를 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 같은 누진세 부과한다. 그럼 소득세, 누진세 같은 걸 부과하면요. 소득을 뭐 한다? 재분배하는 기능을 가져요. 자, 그리고 토지 거래 시에 양도소득세를 중과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 집가상승분에 대해서 중과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 투기를 억제하고 집가를 안정시키는 기능도 가지고 있고, 또 호화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을 중과함으로써 어떻게 돼? 호화주택 건축을 억제하고, 예? 그리고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을 뭐 한다? 감면함으로써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주택 문제를 그래서 해결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라는 부동산 조세의 기능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거래세라는 게 나오는데 가끔 여러분 시험 문제 거래세 나면 여러분 거래세 하면 말 그대로 거래할 때 내는 세금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거래세 하면 생각나는 게 거래할 때 내는 세금 뭐 취득세, 양도, 소득세 대표적이죠. 올해 시험에요. 야, 작년 시험과 올해 시험 진짜 쉽게 냈어. 예? 우리 취득에 내는 세금은 무슨 거? 대표적으로 취득세. 그럼 보유에 내는 세금은 뭐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2년 전에 종합부동산세 냈거든요. 종합부동산세는 뭐야? 국세이면서 보유가세이면서 누진세. 무슨 세금? 종합부동산. 그게 29회 정답. 그럼 작년에는 뭐였다? 보유세에 뭐가 있느냐? 예? 그 처분시에 뭐가 있어요? 양도, 소득세. 그걸 출제했어요. 요거는 상식인데, 야, 이걸 틀리면 안 되지. 결론은 요걸 출제했어. 보유가세 뭐냐? 예? 처분시에 뭐냐? 요걸 출제한 거야. 이건 상식인데, 이런 거 틀리면은 진짜 골치 아파 점수 주려고 내는 문제인데. 점수 주려고 내는 문제 아니에요. 사법 문제가 아니에요. 예? 이런 걸 틀리신 분들 엄청 많아요. 이거는 세법에서 배우는 뭐 상식 아니 상식. 예? 진짜. 그 또 얘기해요. 아니 세금하면 세법인데 왜 개론에서 냅니까? 예? 하여튼 이의 신청하신 분들 대단해. 상식으로 출제하고 있는데. 그럼 작년 올해 출제했잖아요. 그럼 올해 시험 이렇게 낼 수도 있죠. 뭐 한다? 부동산 거래세에 해당하는 것은 나오면 또 틀릴 사람 많다니까 이게. 보유가세는 거래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유가세 빼면 되지 뭐. 이거 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틀릴 사람 많을 거예요. 자, 그래서 수요자에게 거래세를 부과하든 공급자에게 거래세를 부과하든 효과는 똑같다. 아까 공급자에게 거래세를 부과하든 수요자에게 거래세를 부과하든 그 조세의 경제적 효과는 똑같다. 똑같으니까 하나만 볼게요. 뭐 거래세나 수요는 완만하면 뭐다? 탄력적. 공급은 기울기 급하면 뭐다? 비탄력적. 이제 요건 이제 알았으니까. 그럼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이 뭐다? 이게 균형.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이 균형. 그럼 이게 뭐죠? 세금을 부과하기 전 가격. 여기는 또 뭐죠? 부과하기 전 거래량. 자, 이렇게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면은 어떻게 되냐? 만약에 세금을 부과한다. 자, 여러분 이만큼 공급량 수준에서 세금을 부과하면 세금액만큼 가격은 뭐 한다? 올라요. 그럼 또 이만큼 공급량 수준에서 공급 가격에서 세금을 부과하면 또 세금액만큼 또 가격이
올라요. 이런 점들 각 공급량 수준에서 세금액만큼 가격이 다 오르거든요. 이런 점들을 쭉 연결합니다. 이런 점들을 쭉 연결한 이게 새로운 공급 곡선이에요. 그럼 요 수직거리가 뭐다? 이 수직거리가 텍스 뭐다? 세금.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정부가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은 이 세금액, 요 수직거리 세금액만큼 공급 곡선이 뭐다? 요 수직이죠. 세금액만큼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뭐한다? 상향 이동한다. 상향 이동해. 그러면 결론 볼까요? 결론은 요 새로운 균형이죠. 새로운 균형점에서 가격은 오르죠. 거래량은 뭐한다? 거래량은 감소해. 되겠죠? 근데 여러분 한번 볼까요?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요. 막 헷갈려요, 여러분이. 요게 뭐 수직거리가 요거 있죠? 요 수직거리가 뭐라고 했어요? 수직거리가 세금. 세금과 가격 상승분과 같다, 다르다? 다르다. 주의해야 돼. 그 시험 문제 이렇게 내거든요. 정부가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은 가격 상승분만큼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이동한다? 틀렸지. 가격 상승분이 아니라 뭐? 세금액만큼 이동하지. 이렇게 내면요. 어디 틀린지를 못 찾아, 여러분도. 말을 바꿔서 출제해. 올해도 개발이익 낼 때 정상적인 토지 가격 상승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물가 상승분 말을 바꾸니까 분명 벌써 많이 본 지문인데 어디 틀린지 못 찾아내. 말을 바꿔버리거든요. 우리 출제위원들은.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볼 때 항상 조율해야 돼. 시험 문제. 그러면은 수요자가 요거 뭐죠?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럼 수요자가 지불하는 가격이죠. 세금 부과 후에 수요자가 지불한 가격은 얼마? 요거. 그럼 세금을 납부한 이후에 요거는 뭐다? 세금을 납부한 이후에 공급자가 받는 가격. 그럼 부과 전보다 더 낮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가격 상승을 하면은 이 가격 상승만큼 누가 부담한다? 조세, 요 파란 거 조세의 일부를 가격 인상을 통해서 누구에게 떠넘겼다? 수요자에게 떠넘겼어. 요 빨간 부분은 수요자가 부담하는 부분이고, 요 노란 부분 누가 부담한다? 요거는 공급자가 세금을 부과한 이후에 공급자가 부담하는 부분. 이렇게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면요. 수요자와 공급자 둘 다 세금을 부담하는데 지금 수요자가 적게 부담하고 공급자가 많이 부담하죠. 누가 적게 부담하고 누가 많이 부담하냐. 이것은 수요와 공급 곡선에 뭐에 따라 상대적 탄력성에 따라 달라져요. 그럼 수요가 탄력적이면 공급은 상대적으로 뭐다? 비탄력적. 이 말이에요. 상대적 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 이 지문이 또 시험에 많이 출제한다. 결국은.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251페이지 맨 밑에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에 달려 있다 밑줄. 시험에 많이 출제를 해요. 그럼 요건 뭐라고 해요? 요 부분. 이제 요 지금 파란 부분 있죠? 여러분 세금을 부과하면요. 이 파란 부분은요. 사에서 없어져. 사에서 없어지는 세금을 부과하면요. 지금 이 부분은 사에서 없어지는 부분. 그러면 수요자 부담과 공급자 부담 요 두 개 더해준 요걸 뭐라고 해요? 그럼 수요자 부담, 공급자 부담 더해준 요 직사각형 요 면적을 뭐라고 해요? 정부의 조세 수입이고 요 파란 부분은 사에서 없어지는 이 부분을 우린 전문용어로 뭐라고 나왔다? 경제적 순손실. 요거 전문용어로요. 데드는 뭐예요? 죽은 거. 웨이트는 가중치라고 하죠. 데드 웨이트 로스라고 해요. 요걸 번역을 한 거예요. 경제적 순손실. 그 원어는요. 데드 웨이트 로스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수요가 뭐다? 수요가 뭐? 탄력적이면 공급은 상대적으로 비탄력적. 그럼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요자가 세금 부담을 뭐다? 적게 하고 공급자가 많이 하죠. 탄력적일수록 세금 부담을 적게 하기 때문에 뭐다? 유리하다. 탄유 이렇게 암기하면 돼요. 자, 탄유 하면요. 탄력적은 기울기가 급하다, 완만하다. 완만하다. 그럼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요자가 유리. 공급이 탄력적이면 공급자가 유리. 되겠죠? 탄유 이렇게 암기합니다. 유리하다는 것은 세금 부담이 적게 한다. 이 말.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이제 그래프 안 그려도 돼. 틀리지 않는다. 틀리지를 않는다. 탄유. 작년에 수요 공급에서 요거 지문이 떴더만 지문 나오는데 볼 거 없어. 딱 뭐가 탄력이냐? 그거만 확인하면 되지. 탄유. 그리고 여러분 교재 200 우리가 53페이지에 거기 그림이 지금 나와 있죠. 253페이지에 거기 그림 수직선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수직선 나와 있는 게 찾았죠. 그리고 또 뭐 나왔어요? 수평선. 요거 예외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요겁니다. 여러분 지금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고 요거 일반적인 경우. 둘 다 세금 부담하죠? 일반적인 경우. 예외는 수직선, 수평선 예외. 그 중에 시험 문제 단골이 요거. 시험 문제 단골이라는 거 요거. 요게 진짜 많이 출제한다. 우린 시험에는 그림을 안 내잖아요. 말로 출제하지. 어떻게 나온다? 공급 곡선이 완전 먼 경우 비탄력적 이렇게 나오지. 완전 비탄력적은 뭐다? 수직선. 이렇게 공급이 고정됐어.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세금을 부과하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여기 최초의 균형이죠. 그럼 세금을 부과하면 어떻게 돼?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세금액만큼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상향 이동하는데 여기서는 공급이 고정되니까 공급 곡선 이동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공급 고정되는데 이동 못하지. 그럼 가격은 세금을 부과하기 전이나 세금을 부과한 이후에 이 가격은 변화가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이 가격은 세금을 부과하기 전이나 부과한 이후에 가격은 변화가 없다. 이게 중요한 거야. 가격은 뭐다? 불변. 불변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가격 인상을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가격 인상을 통해서 수요자에게 조세가 전가된다 안 된다? 그래서 수요자에게 가격 인상을 통해서 조세를 전가, 여러분 책임 전가한다는 얘기 많이 하죠. 떠넘기는 거. 여러분 조세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걸 뭐라고 해? 전가라고 해. 조세를 전가시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가격 인상에 대해 넘어가는 건데 가격은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세 전가가 안 돼. 그럼 조세 전가 안 되면 누가 다 내야 돼? 수요자에게 조세 전가 안 되면 누가 다 내야 돼? 공급자. 이걸 또 정답으로 물었어. 공급자를 뭘로 출제하게? 뭐 수요자 뭐 이런 식으로 출제하든지. 그래서 공급자를 우리가 또 3년 전에 정답으로 출제했어요. 공급자가 뭐를? 조세를 전부 뭐 한다? 부담한다. 이렇게 두 사람 중 어느 한 사람만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뭐다? 예외. 자, 그러면 요거 또 한번 볼까요? 이번은 수요 곡선이 수평선이면 어떻게 돼? 수요 곡선이 수평선이면 완전 탄력적. 아, 이제는 이제 공부 좀 하셨네. 야, 여러분 이런 걸 잘 봐야 돼. 완전 비탄력적 하면 수직선, 완전 탄력적 하면 수평선. 자, 이렇게 주어졌죠. 지금 그런데 세금을 부과하면 어떻게 돼? 세금을 부과하면 세금액만큼 텍스 세금액만큼 공급 곡선이 뭐다? 이렇게 수직으로 상향 이동해.
세금 액만큼. 그럼 요 점이 뭐죠? 새로운 균형이죠. 요건 뭐다? 최초의 균형이나 새로운 균형에서 가격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새로운 균형점에서 또 가격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또 수요자에게 가격 인상을 통해서 조세를 전가시킬 수 없다. 없으니까 누가 다 부담해야 돼? 또 공급자가 조세를 전액 부담. 시험 문제 우리 단골은 뭐다? 출제원은 어느 걸 출제한다? 요거 출제를 제일 많이 합니다. 예? 출제원은. 그럼 2번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 2번은 수요 곡선이 뭐다?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 세금을 부과하면 세금액만큼 공급 곡선이 뭐다? 수직으로 상향 이동. 그럼 이렇게 가격은 뭐한다? 오르죠. 그러면 요게 뭐, 요 수직거리가 아까 뭐라고 했죠? 요 수직거리가. 요 크기, 요 수직거리, 요 크기, 요 파란 부분, 요게 세금이거든요. 세금이 가격 인상을 통해서 100% 누구에게? 수요자에게 전가가 돼. 그럼 이때는 누가 다 부담한다? 이때는 수요자. 이때는 공급자가 아니라 수요자. 가격 인상을 통해서 100% 수요자에게 떠넘겨져. 수요자가 조세를 뭐 한다? 전부 부담해. 이번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번은 공급 곡선이 완전 탈력적이다. 그럼 세금을 부과하면 또 세금액만큼 공급 곡선이 뭐다? 수직으로 상향 이동하는데 이 세금액만큼 뭐를 오른다? 가격이 이만큼 오르죠? 가격 인상을 통해서 100% 누구에게? 수요자에게 조세가 전가가 돼. 수요자가 조세를 전액 부담. 요 경우는 수요자가 부담. 요 경우는 뭐다? 공급자. 4개 중에서 시험 단골은 뭐다? N조. 시험 단골은.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넘어와서 양도소득세를 한번 가는데 토지 보유세를 한번 먼저 볼까요? 자, 25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자, 토지 이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가 토지 보유세를 부과할 때는 자, 포인트가 요거죠. 용도에 따라 뭐든 세금을 달리 부과해야 된다. 시험 문제는요, 요 세 번 나오는데 시험 문제는요, 토지 용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 부과 요걸 출제를 했었죠. 토지 용도에 따라 세금을 달리 부과해야 된다. 자, 헨리 조지. 여러분 뉴스를 가끔 보세요? 예? 헨리 조지라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예? 우리 법무부 장관 되기 전에 대표할 때는 저희 추미애 씨가 막 얘기하다가 요즘 또 이면 씨가 또 얘기하대. 예? 헨리 조지. 나는 헨리 조지의 유명한 근데 이게 언제 나오냐면요.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에 나온 교재예요. 책. 어떤 책인 줄 아세요? 진보와 빈곤. 이게 책 이름입니다. 진보와 빈곤한 책 이름에. 여기서 이제 헨리 조지는 이제 사상을 주장을 한다. 여러분 150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가 아니에요. 150년 전에 미국을 생각하면 돼. 그럼 150년 언제? 1870 그때 미국이잖아요. 책 나올 때니까 그러면 사회 행상은 1800 한 3, 4 그때잖아요. 3, 4, 50년대 1800 그때 배경을 생각하시면 돼. 그때 미국은 정부가 재정을 지출할 때 어디 지출했을 것 같아요?
150년 전 지금 생각하면 안 돼요. 그때 당시 어디 지출했을까? 정부가 세금 받아서 거의 대부분. 복지? 그때는 복지라는 의미 없었어요. 지금 복지 보죠. 그때는 복지라는 의미가 없어요. 미국입니다. 뭐예요 그때는? 미국은 지금 주죠. 주들이 모여서 뭐를 했어요? 연방 정부잖아요. 그럼 연방 정부와 주는 어떤 관계? 여러분 이제 미국 역사를 안 배우니까 주는 독립국가입니다. 예? 각각의 독립국가요. 네 대통령이 야, 응? 주지사 보고 뭐해? 이러고 못해요. 독립군다. 나 독립할게. 하면 끝난 거예요. 뭔지 아세요? 캐나다도 영방이죠. 영방. 독립됐잖아요. 아, 그래. 독립하면 끝나는 거예요. 영방이라는 거. 영방정부라고 하죠. 그건 주가 다 독립입니다. 함부로 못해요. 네? 그래서 뭘 한다? 재정을. 주는 다 독립이니까 뭐를 통해서? 국방, 치안에 투자. 이거 가는 거예요. 영방정부 세금이. 그러면은, 하는데, 그러면 헨리 조지는 거기에 관심을 가진 거 있죠. 1800 그때 그래서 정부가 토지로부터 나오는 지대 있죠. 토지를 이용한 대가 지대잖아요. 토지로부터 나오는 지대의 수입에 대해서 정부가 100% 세금을 징수하는 거예요. 징세. 세금을 징수한다면은 그 지대 수입 자체만으로 정부의 재정 지출을 충분히 100% 충당할 수 있다. 그때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토지 세금 외에 소득세, 법인세 이런 게 있잖아요. 토지세 이외의 모든 세금은 다 없애버려라. 뭔지 알겠죠? 그걸 뭐라고 해? 토지 세금 외에 모든 조세는 다 없애버려라. 철폐하라. 그래서 토지에다 뭐를 주장한 거야? 단일세, 싱글 텍스라고 해. 나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 나는 대통령 뽑아줍니다. 성감입니다. 토지 단일세를 주장합니다. 자, 그러면은 왜 그러냐면 옛날에 80년대 후반에 이제 미국은 민주당, 공화당이죠. 양당인데 지금 무소속 후보가 하나 나왔어요. 그 무소속 후보가 주장을 뭘 한 줄 아세요? 돌풍을 일으켰어요. 이분이 뭐를? 단일세. 그 80년대니까 몇 년 지나서 거의 110년 지났잖아요. 120, 30년. 근데 그때는 이분은 생각을 잘못한 거야. 에? 소득세, 법인세 다 폐지하겠다. 에? 하니까 박수 치지 폐지하겠다 하는데 세금.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정부의 재정 주수는 엄청난 그때 당시 미국은 쌍둥이 적자라고 하죠. 무역 적자, 재정 적자. 세금 없이 어떻게 이걸 할 거냐. 이론은 100 몇 년 전에 맞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높은 지지했다가 나중에 대통령 후보를 사퇴를 합니다. 아, 요 100% 철폐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또 30년이 지나서 그 30년 가까이 지나서 트럼프가 주장한 게 뭐냐. 100%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뭐? 50% 감면해주겠다. 소득세 범위에서 50% 하겠다. 세금 감면해주다 얼마나 좋아. 그래서 미국 법인세가 어떻게 돼요? 50%는 안 되고 18% 소득세 50% 감면 딱 됐습니다. 날랐죠. 그게 미국이 그렇게 감면하면요. 전 세계 경쟁 기업은 어떻게 돼야 돼? 세금 내려야 올려야 돼요. 내려야지. 경쟁이 안 되지. 법인세와 소득세, 법인세 감면시켜 놨는데. 그러니까 EU, 뭐 일본, 경쟁국가 전부 내려갈 수밖에 없어. 내려갈 수밖에 없지. 대단한 거예요. 그 쉬운 게 아닙니다. 소득세도 감면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정부 재정 수입이 줄어드는데 그걸 뭘로 메꾸겠다? 트럼프는? 아, 미국 세금 줄어드니까 뭘로 메꾸겠다?
외국 자기 국가 밖에서 돈을 가져오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방비도 가져가고 전 세계에 다 가져가는 거야. 그 자기들 국민을 위해서. 그거예요. 감면해준 걸 외국에서 다 받아오겠다. 옛날은 무상으로 해줬던 걸 안 된다 이제는. 그 얘기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거 함부로 못합니다. 그렇게 세금 그렇게 하는 거. 근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돼? 다른 조세 철폐하는 게 50% 감면 이렇게 공약을 내세운 거예요. 우리나라 세금 감면 하면은 대통령 뽑아주겠지. 세금 감면 절대 얘기 못 나와요. 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외국이 아니잖아요. 미국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국민도 적고 그래서 우리는 세금을 증세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세금을 다 뭐 한다? 증세로 가는 거지. 왜냐? 복지 지출이 많아서. 우리나라 예산의 30%가 복지입니다. 그래서 국방비 외에 최고 많은 복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세금 문제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또 요거 출제하죠. 그럼 또 출제하는 지문 또 있어요. 헨리 조지는. 거기 보면요. 또 여기 수직선이면 완전 비탄력적. 그럼 공급은 뭐예요? 공급은 또 고정돼 있죠? 자, 그럼 공급이 여기 고정됐다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토지 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는 옮겨가지 못한다. 현재 상업용으로 상업용만 이용해라 이 말이에요. 공업용, 주거용은 가지 못한다. 다른 용도로 옮겨가지 못한다. 전제를 하는 거예요. 공급이 고정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뭐를 부과한다? 정부가 뭐를 부과? 토지에 대한 뭐를 부과한다? 보유세를 부과하면은 공급은 고정됐어요. 여러분 세금을 부과하면은 저 왼쪽 그림 보세요. 세금을 부과하면 공급량이 뭐가 돼? 자, 요 그림 보세요. 수요량과 공급량은 뭐예요? 세금을 부과하면 감소하죠. 요건 예외고 일반적인 경우는 수요량과 공급량 뭐 한다? 세금 부과하면 감소하는데 공급이 고정되면 이거 예외죠. 예? 예외예요. 공급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있다 없다? 고정됐잖아요. 고정되니까 토지 공급량 변화가 없다. 고정됐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요. 세금을 부과하면은 수요량과 공급량은 감소해야 되는데 예외잖아요. 공급이 고정됐어. 그러면 공급이 세금을 부과하기 전이나 부과한 이후에도 공급량 자체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다. 시장에서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 하면요. 헨리 조지는요.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 이걸 토지세에 뭐가 발생했다? 중립성이 나타났다. 이때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 이 세금을 또 무슨 세금?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 이런 세금을 뭐라고 한다? 효율적인 뭐다? 세금이다.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 이런 세금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효율적인 세금. 이때 헨리 조지라는 학자는 이때 토지세에 뭐가 발생했다? 중립성이 토지세 중립성이 나타났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자, 또 시험 문제 우리 많이 출제된 게 있어요. 양도소득세인데, 자, 여러분 양도소득세의 동결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자, 정부가 지금 현재 주택 가격이 막 오르고 있어요. 주택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을 때 정부는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목적, 또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중과세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 주택을 처분하면 세금 많이 내죠. 그럼 처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지.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뭘 한다? 보유를 계속 하고자 해요. 그럼 주택 시장에 팔려고 내놓은 게 없어지잖아요. 그럼 시장의 주택 공급은 점점 어떻게 돼요? 중과하기 전보다 줄어들어요. 줄어드는 현상. 이걸 전문용어로 거기에 뭐라고 해놨어요?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라고 해요.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가 발생해요.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은 정부가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중과를 했는데 오히려 주택 가격은 안정되는 게 아니라 주택 가격은 오히려 상승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택 가격이 이렇게 급등한 겁니다. 여러분 노무현 정부 시절, 즉 문재인 정부 시절 양도소득세 중과했죠? 전문가들은 하지 말라 하거든요. 하지 마세요. 가만 두어. 그런데 두 대통령이 똑같은 사상을 가졌어. 왜 강남을 죽이려고 해? 강남하고 무슨 죄졌나? 아니 세금 부과하면 국토에 영향 주는데 왜 강남을 죽이려고 양도소득세 중과했더니 주택 가격이 어떻게 돼? 강남만 올라요? 서울 TV 다 올라버렸지. 안정된 게 아니라 갑자기 급등한 거야 이게. 얼마만큼 올랐어요? 예? 예? 많이 올랐죠? 예? 제가 옛날 한양대 강의했을 때 그때 당시 재건축 설계를 제가 10년 전에 그걸 했는데 어떤 형태로 그래서 한신 아파트, 압구정 아파트 거기 해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 아파트 33평 아파트가 13억입니다.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33평 아파트? 예? 5년 전에 얼마인 줄 아세요? 5년 전에 17억.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35억입니다. 미쳤어요. 이게 가만히 가격이 폭등한 거야 강남 아파트가. 미쳤어. 그래서 반대를 하는 걸 꼭 남의 전문가가 반대하면요, 꼭 그걸 하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번 실패한 학자들은 절대 쓰면 안 돼요. 어? 그러니까 오늘 부동산 정책이 완전히 지금 잘못됐다 이거지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하는 게 다 실패한 정책 또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택 가격 못 잡아요. 예? 세금 갖고 잡는 건 한계가 있고, 결국은 아까 뭐를 해야 돼? 세금이 아니라 뭐를 해야 돼? 우리 가장 기본이잖아, 시장. 공급을 늘려주면 장기적으로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걸 해줘야 되는데 공급을 안 해주고 세금 갖고 규제하려니까 문제가 생긴다. 이게. 세금 갖고 안 되니까 이제 뭐 갖고 대출 규제 하잖아요. 예? 자금. 돈 없으면 못 산다. 그럼 누가 사요? 돈 있는 사람 사겠지 뭐. 이게 또 문제 생기는 거야. 예? 그래서 항상 그런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시험 문제 나오면 세금에 우리 아까 했잖아요. 조세 정책에서 꼭 한 문제는 출제를 합니다. 그럼 보유세는 늘 아까 얘기했지만 재산세와 종합 부동산세, 이 보유세를 중과하면 또 어떤 문제 생겨요? 보유세를 세금 많이 부담하면. 보유세를 중과하면요, 주택 보유에 따른 세금 부담이 높아지죠? 그럼 여러분 구매력은? 그럼 세금, 주택 33평 아파트 사는데 세금 100만 원 나니까 1000만 원이라고 하면 내겠어요? 내겠어요? 골치 아프거든. 이게 연봉이 몇 프로 날아가는데, 예? 세금은 진짜 뺏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민 많지. 그러면 보유를 안 하려고 해. 그럼 주택 소유를 하고자 하는 구매력은 점점 떨어지면서 주택 수요는 감소하죠. 그게 출제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 보유세를 중과하면 주택에 대한 수요는 증가한다, 감소한다. 네, 그게 출제하는 지문. 그런 식으로. 중간을 탁탁 빼버리고 원인, 결과 이렇게 출제해버립니다. 출제는. 그래서 주택 보유세의 경제적 효과, 양도소득세 부과에 따르는 동결 효과, 뭐 이런 것을 출제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죠. 정부가, 이 그림 보세요. 정부가 조세를 부과하면 수요자, 공급자 둘 다 부담하죠. 지금. 그러니까 정부가 공급자에게 조세를 부과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누가 조세를 부담하느냐. 지금 둘 다 부담하지 않아요. 누가 조세를 부담하느냐. 이것을 전문용어로 조세의 귀착이라고 해요. 귀착이라고 하고, 그럼 조세의 정가는 이렇게 가격 인상을 통해서 세금의 일부를 가격 인상을 통해서 누구에게? 수요자에게 떠넘기죠. 이걸 떠넘기는 걸 뭐라고? 정가. 조세의 정가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조세의 귀착, 정가. 귀착은 돌아갈 귀착이잖아. 돌아간다. 누구에게 돌아가냐? 수요자, 공급자.
얘기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 우선 출제되는 내용을 한번 확인해 봤고요. 자, 우선은 조세 정책 한 문제 원래 또 출제를 한다. 꼭 기억을 해 두시고. 자, 여러분 교재 258페이지 이제 투자론 들어가는데 투자론이 우리 개론에서 가장 어려운 단어. 예? 가장 어려운 단어인데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되겠어요. 출제위원들이요. 출제를 할 때 투자론, 금융이론, 평가이론요 세 단원이 45% 출제해요. 45% 투자, 금융, 평가 45% 출제하는데 요게 여러분 용어들이 막 어렵다 보니까 여러분 포기를 많이 해. 요거 포기해도 합격하지 않을까. 요거 포기해서 민법 70점 맞겠다. 그러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떨어지고 작성을 한 거지.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 그래서 포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작년도 시험에 여러분이 공부 안 하는 범위는 포기하는 부분은 쉽게 출제해버리고 여러분이 진짜 점수 따겠다 공부 열심히 하는 부분은 어렵게 출제해버렸어 작년에. 그래서 작년에 개론 때문에 1차 시험 떨어지신 분이 엄청 많았다. 여러분 점수 따려고 공부한 부분이 어려웠으니까. 근데 여러분 포기한 거는 쉽게 나오고. 그래서 이제 출제원도 머리 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 다 보고 출제합니다. 자, 그래서 투자이론은 투자 금융 12문제입니다. 투자 금융 12문제. 근데 예를 들어서 투자가 7문제면 금융은 몇 문제? 5문제. 그럼 투자가 6문제면 금융 몇 문제? 6문제. 이런 식으로 하여튼 12문제 30%를 출제. 자, 그리고 계산 문제 제일 또 많이 나오는 게 어디? 투자론. 투자론. 이제 여러분은 오늘 배우는 건 계산 문제 많이 없는데 뒤에 가면은 다음 주에 수식이 엄청 많아요. 다음 주에 보면은. 그래서 오늘 배우는 것은 투자의 기초를 오늘 배울 건데 그래서 투자의 개념 그리고 장단점, 돈의 흐름 이것은 잠시 쉬고 설명하겠습니다.